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된 검정콩이 재배될 전망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항산화 효과를 높인 검정콩을 개발해 내년부터 종자 보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읍 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신축 소식에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환경단체 등이 대선 후보들의 친핵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정권의 핵 진흥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수한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뇌종양과 유방암, 피부암 등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된 검정콩이 재배될 전망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항산화 효과를 높인 검정콩을 개발해 내년부터 종자 보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검정콩 품종 소만의 암세포 증식을 막는 항산화 물질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정콩 소만의 추출물을 뇌종양과 유방암, 피부암 세포에 처리했을 때 뇌종양 세포수는 52.2%, 유방암 세포수는 40.6%, 피부암 세포수는 58.4%가량 적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소만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쥐의 피부암 종양 부피가 무처리보다 72.3% 작고 무게도 64.7% 적어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소만에는 암 예방 효능이 잘 알려진 이소플라본 비배당체 함량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안토시아닌 함량도 기존의 고안토시아닌 품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청자 5만큼 높기 때문에 이 둘의 시너지 이펙트를 통해서 암 예방 효과가 더 상승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만 품종은 재배 과정에서 쓰러지지 않은 장점이 있어 기계를 이용한 수확이 가능합니다. 또 나달이 잘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콩 재배 농가를 통한 대량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쓰러짐에 강했어요. 쓰러지질 않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수확이 많았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기계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조기 수확에 좀 가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농가들 입장에서는 좀 재배하기가 조금 이로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암세포 증식을 줄이는 항산화 물질 가운데 안토시아닌 함량은 기존 검정콩 품종인 청자 5호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재래 검정콩보다는 2.8배 많은 소만 품종. 암 예방 효과가 알려진 이소플라본 비배당체 함량은 재래 검정콩 대비 2.9배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정읍 제1 일반 산업단지에 폐목재와 같은 바이오 고형 연료를 태워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인근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가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민과 환경단체가 전북자치도의회를 찾았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목질개, 쓰레기, 고형연료, 후각발전소 전면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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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 제1 산단에 하루 500톤가량의 고형 폐기물을 태워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10년 전에 부지를 매입했고 5년 전 건축 허가까지 받았지만 인근 주민조차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순수 목질개 연료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이후 폐목재 고형 연료로 변경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민 동의 조작이 의심되고 실체가 없는 단체와 협약과 대표성 없는 주민 동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는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환경단체 역시 소각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이 시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군다나 환경 영향평가도 받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운영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환경부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제한하는 시설을 정읍시는 허용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SRF 사용 소각시설의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매우 미흡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견이었습니다. 정치권 등에서는 전북자치도가 산단 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하면서 기존에는 입주가 불가능했던 발전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에서는 그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그 과정이 또 어떠한 것이 불법이 아니었는가 아니면은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가 이러한 것을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정읍에 들어설 발전소와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사업 시행기간 변경 승인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 허가까지 받았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황. 이런 가운데 이학수 정읍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벽에 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이 도내교사 100여 명에게 무단으로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교사에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속 교육특보 등의 직책이 포함된 임명장이 도달하는 피해가 180건 넘게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은 위법 소지가 있고 교사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문수 후보 선거 캠프에 임명장이 발송된 경위를 공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북 지역 환경단체 등이 대선 후보들의 친핵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탈핵 에너지전환 전북연대와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로당 등은 2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정권의 핵 진흥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고창 등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가 원자력 노동조합연대와 협약식을 갖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등을 약속했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하고 똑같은 핵 진흥 정책을 하는 대통령을 왜 뽑아야 합니까? 핵산업이 우리나라 정부를 살릴 거라고 국민들을 먹여 살릴 거라고 여전히 호도하고 거짓, 기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적 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까지 어머니로서 숨진 아들을 정성껏 양육했던 것이 주변 진술을 통해 드러났고 자수한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집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김제시 불양면의 한 농로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1일 오전 9시 10분쯤 임실군 강진면의 필봉터널을 달리던 한 승용차가 도로공사를 위해 멈춰있던 1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도로공사 작업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승용차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났지만 공사 관계자가 진화해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남원에 조성될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240억 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이 18헥타르가 넘는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선진 사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창군이 국토부 등 8개 중앙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255억 원을 확보해 순창읍 일대의 공공임대와 같은 주택 78세대를 공급하고 복지와 일자리를 포함한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순창군은 인구가 꾸준히 늘어 고령층과 귀촌 인구 맞춤형 주거 대책이 과제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순창 지역 활력타운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와 복지,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미래형 통합 주거단지입니다.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다문화 가정 학생이 부모의 출신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상 학생을 지난해보다 200여 명까지 늘렸고 교육 언어도 베트남어와 중국어 등 8개로 확대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당도 중앙당과 별도로 지방의원 차기 지선 입지자들의 대선에서 역할을 객관화 수치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중앙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처럼 전북도당도 시스템을 통한 정량평가에 비중을 두고 지선 후보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는데요.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대선에서 지난 20대 대선보다 10% 이상 상향한 90% 투표율, 93% 득표율을 목표로 잡았다고 합니다. 20대 대선 때 전북 전체의 투표율은 80.6%였으며 장수군이 8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진안군 83.5%, 순창군 83.4% 순이었다는데요. 민주당 전북도당은 대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위원회별 선거운동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홍보 작업부터 대선 관련 SNS 활동, 지역에서 유세 상황을 도당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는데요. 민주당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방심은 금물인 만큼 도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점차 더워지는 날씨에 남원시가 지역 의료원과 협력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질환자 현황을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원 지역 온열질환자 수는 계속 늘었고 78%가량이 논과 밭 같은 야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 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에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전 불로 피운 광고, 성냥이 담긴 김제의 흔적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사용됐던 광고용 성냥 100여 점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